2750에서 800 정도 그 정도에서 한번 고비가 오지 않을까. 투자 수요가 늘어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. 고배당주들은 꼭 좀 편입을 한두 개 정도는 해놓으시면. 현재 지수 좀 상황 어떨까요? 네,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최근엔 좀 좋았어요. 좀 며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반등을 했죠. 네. 하면서 올라갔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 우리 좀 쉬는 동안 미국이 이틀째 네. 하락을 하는 바람에 네. 그걸 좀 반영해서 그냥 빠지고 있다. 나스닥이 한 이틀 합쳐서 1.2%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. 여기 요 정도.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그대로 영향 받았는데, 근데 한번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 급락은 좀 멈췄죠, 다들. 네. 멈춘 상황이고. 오늘 좀 달러가 올라간 게 좀 아쉬워요. 이게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돼가지고 좋은 모습인데 오늘 원달러 환이 다시 튀었지만 확실히 환율도 많이 좀 꺾여버렸습니다. 이게 흐름이.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요새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면 오늘 뭐 물론 팔지만 지난 4일 동안 샀어요. 그렇네요. 많이 팔았죠, 그 전에. 계속 팔았네요. 네, 계속 팔다가 지난 이제 화요일 날은 1조를 샀어요, 하루 만에. 물론 이제 이날이 그 MSCI 3개월에 한 번씩 그 리밸런싱. 네. 그러니까 이제 약간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날이다 보니까 그날에 이제 1조를 쏜 거죠. 사실 우리나라 비중은 좀 올린 것 같아요. 그래서 1조 들어왔지만 어쨌든 최근은 4일 동안은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매도가 크진 않죠. 평소보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실히 좀 환율이 꺾이면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. 그러면서 증시도 일단 완만하게나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이거 또 시장 오르다가 또 빠지니까 조금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무너지는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. 잘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,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좀 볼게요.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여기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한 1% 정도 빠졌고 오늘 네이버가 요즘엔 조금 살아나요. 약간 좀 버텨주고 있고, 오늘은 현대차를 비롯한 좀 이 자동차는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. 부진하고 이노베이션이 좀 오늘 오른 게 특징적이고, 그 다음에 오늘 좀 이쪽 LG전자라든가 HMM은 요새 또 운임지수 꺾여서 그런 것 같고, 카카오페이는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일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빠졌고, 오늘 근데 아마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은데 기판 회사들 있죠. 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뭐 코리아 서키트, 심텍 이런 기판 회사들 주가 많이 빠지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아닌데 아마 수출 데이터가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거 아닌가. 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일부 이제 수출 데이터가 조금 이제 기대한 거에 못 미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 힘든 게 이게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요.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조금 미스나잖아요. 그러면 그냥 주가가 급락을 해버려요. 요즘에 워낙 투자 심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뭐 너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코스피는 그냥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 정도 제외하고 그렇게 뭐 크게 급락을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대부분 약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고, 반면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LNF가 좀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일부 빠졌고, 게임주가 좀 오늘 안 좋네요. 위메이드가 한 5%. 요새 위메이드 좀 올랐었어요, 사실. 좀 며칠 오르던데 오늘 다시 한번 최근에,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게 계속 오를 수는 없다 보니까 다시 눌려주고 있다,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증권사에서 좋은 평가 나왔고, 오스테인 플란트는 수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안 좋잖아요. 근데 5월 달에 수출액이 급증을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좀 사실 우리가 의외였죠. 그쪽 이제 중국은 셧다운 당했고, 그 다음에 그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럼에도 수출액이 늘어나서 오늘 좋았고, 여기 심텍이 많이 빠지죠. 그래서 오늘 기판 회사들이 좀 안 좋아요. 기판, 엔터, 게임즈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오늘 코스닥 이 대표 기업들이 조금 부진하다.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냥 좀 오늘은 되게 뭐 보고 있기 좀 약간 짜증나는 그런 좀 장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같은 지금 올해 그러면 6월 이런 장에서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2661, 코스닥이 890 이런 장에서는 어떤 주식을 좀 사고 어떤 주식은 좀 정리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달 들어와서, 그러니까 5월 말부터 시장이 반등을 해요. 저는 이게 반등이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. 뭐 오늘 빠진다고 해서 반등이 끝났다 이거보다도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여러 악재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
물가도 요즘에 조금 뭐 둔화됐다는 얘기가 있죠. 근데 물가 둔화됐다고 해서 이제 물가가 이제 꺾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물가는 이어질 거예요.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물가가 이제 너무 높았는데 이게 진정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긴축 속도가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증시가 반등을 한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악재가 중국이었잖아요. 중국이 아까 보셨어요. 이게 막 기사 같은 거 보니까 중국 상해 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쇼핑하고 돌아다녀요 이제 진짜로. 그러니까 어제부터 풀렸어요 중국이 그 상해시가. 그 2,500만 명이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. 그쵸. 예. 근데 이제 보복 소비가 나올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경제적으로 수출의 25%가 중국이거든요. 근데 여기가 일단 풀렸잖아요. 네. 그럼 어떻게 될 거냐? 우리나라 경제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악재 큰 줄기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좀 완화되기 시작했잖아요. 그러면 적어도 6월은 오늘은 빠진다고 해도 회복의 좀 시점은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뭐 많은 증권사에서 2,750에서 2,800까지는 봐요. 고점을. 네. 네, 보는데 뭐 저도 그 정도까지는 한 번은 좀 회복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네. 그렇게 지수는 한번 말씀드리고 네. 그래서 왜 이걸 먼저 말씀드렸냐면 지금 뭘 정리한 거나 그러진 마시고 만약에요.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2,800까지 만약에 갔어요. 뭐 750이나 그때 가서 좀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. 그때 가서 내가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뭘로 좀 가릴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결국엔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돈을 벌어줄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현금으로. 워런 버핏이 제일 강조한 게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줄지, 코카콜라는 계속 창출해 주고 네. 애플 아이폰도 계속 창출해 주겠죠. 이제 그런 기업이냐 아니냐 이걸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2,800 정도 갔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를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여전히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네. 뭐 결국 수요가 증가할 산업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. 수요가 증가. 네,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줄이잖아요. 네네. 소비도 줄이고 돈도 안 쓸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이제 금리 올라가면 이자 비용 올라가고 물가 오르니까 소비 줄이는데 그런데도 돈을 쓸 수 있는 회사들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개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돈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간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가 중요해요. 그 지난주에 기억나세요? 그 김 작가님도 뉴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5년 동안 천조 투자한다. 지난주에 이제 네. 뉴스에 딱 도배가 됐는데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겠죠. 그쵸. 거기에 납품을 하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B2B, B2C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네. 한쪽은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회사. B2B. 네, B2B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뭐 제네시스를 만든다. 거기 바퀴 제공하는 회사가 한국타이어면 한국타이어도 B2B죠. 그렇죠. 예를 들면. 근데 코카콜라는 B2C죠. 그렇죠. 소비자한테 직접 네. 하는 거. 근데 우리나라는 B2B가 좀 많아요. 사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좋아요. 밑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그 투자 수요가 늘어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. 좋게 말하면 뭐 협력업체가 나쁘게 말하면 뭐 이제 그걸 하청업체 네, 하청업체. 네.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삼성이 이번에 450조 투자하니까 네. 반도체 반도체. 당이 들어가고 또 거기 또 들어가는 게 배터리. 네. 기업들의 공통 분모가 이 반도체 배터리하고 신재생 에너지예요. 그렇죠. 요즘에 뭐 태양광도 좋은데 이런 쪽 거기에 바이오도 투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하고 무기, 방산 이런 쪽이 있고 GS그룹은 뭐 정유 쪽이나 뭐 이런 이제 LNG라든가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쪽에 수요가 나오면서 네.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뭔지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을 봐가지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잖아요. 이 비즈니스가 기업이 됐건 소비자가 됐건 네. 수요가 늘어날 건지 그렇죠. 줄어들 건지를 계속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은. 그러니까 어차피 2,800까지 올라간 다음에 네. 나중에 또 증시가 빠질지 오를지 모르지만 결국엔 펀더멘탈이 약하거나 돈을 못 벌 기업들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그 고민을 하셔가지고 2,800 갔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쪽으로 가시성이 보이면 네. 좀 과감하게 갈아타라는 거죠. 저는. 그러니까 지금 갈아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지금 충분히 싼 지점이고 근데 2,800이 약간의 이제 익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아니 근데 저도 뭐 거기까지는 이제 그 정도 가면 PER이 한 10배 근처 돼요. 네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평균치로 계산하면 2,900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2,800 아니면 2,900인데 그 정도에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려면
이 악재들이 해소되는 모습이 좀 급격하게 나와줘야 돼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물가가 급격히 꺾여주고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올려도 되고 이런 이제 시장을 억눌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 물가로 보거든요. 근데 그게 지금 저도 뭐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던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장 하반기에 물가가 뭐 옛날처럼 2%로 떨어지긴 쉽지가 않잖아요. 그쵸. 지금 환경에서. 피크는 쳤지만 네. 엄청 떨어지긴 또 쉽지 않아요. 예. 근데 물론 떨어지면 좋죠. 떨어진다면 좋죠. 뭐 나쁠 건 없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. 그러면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2,800. 뭔가 근데 분위기가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부양책을 정말 세게 썼어요. 네. 우리 예상보다.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네. 그러면 2,900도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한 번 정도.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2,750에서 800 정도 그 정도에서 한번 고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꼭 그게 뭐 2,800이다 이런 걸 주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랠리가 나올 거예요. 그 2,800에 근접하는 구간에서 네. 지금부터 미리 고민을 하셔가지고 난 뭘 정리할까 아니면 정리한 현금으로 뭘로 갈아탈까? 네. 이 고민을 좀 미리 해놔야죠. 왜냐하면 그때 또 막상 가잖아요. 그때 가면요 또 주식 결국 다 안 팔아요. 그쵸. 아이 또 이거 더 갈 것 같은데. 더 오를 것 같은데. 맞아요. 왜냐면 맞아요. 손해인데. 한 번 이렇게 그 순환매가 돌거든요. 다. 네네. 그럼 그때 가면요 그때 고민하면요 네. 절대 못 팝니다. 그럼 다시 똑같아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성장할 산업이 뭔지 한번 네.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. 그 연말까지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좀 포트에 고배당주들은 꼭 좀 편입을 한두 개 정도는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저번에도 한번 언급 드렸지만 네. 지금도 지수가 그때 우리 5월에 방송했을 때랑 큰 차이 없잖아요. 네네. 계속 이제 제자리 걸음인데 그렇죠. 지금도 그 고배당 주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네. 싸고 그때도 제가 한번 현대차 우선주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네. 예전에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그 제자리 그냥 그대로 있어요. 이 기업들이. 예. 현대차 보시면 이게 올해도 배당을 6% 보장해 준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업에 달려 있죠. 근데 작년 실적과 올해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더해 보면 네. 올해 배당 수익률이 한 6% 예상이 돼요. 오. 근데 주가도 많이 못 올랐고 하니까. 네. 그리고 그때 기억나세요? 우리 그 BNK 한번 얘기한 거 BNK 기억나시죠? 금융주식. 기억나시죠? 네네. 네. 지방은행이죠. 네, 그때 우리 5월 언제였죠? 5월 5일이었던 것 같은데. 네네네. 여기에요. 비슷해요 지금. 네. 주가 그 큰 차이는 없어요. 오히려 더 빠졌었죠 한번. 그러니까 이런 지방은행주도 한 7% 주니까 네. 이런 기업들을 내가 포트에 한두 개 정도만 딱 깔아놓으면 되게 안정성이 있고요. 설사 주가가 빠져도 배당은 좀 받을 수 있고. 혹시 뭐 이제 고배당주를 이제 가져가는 게 늘 조금 어떻게 보면 안전한 포트일 텐데 네. 작년과 다르게 올해 좀 한 종목 정도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? 아니, 작년에는 그래도 유동성 장세고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줬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고배당주를 안 하더라도 안 해도 상관없네요. 돈 못 버는 기업도 막 10배씩 갔어요. 작년에. 근데 올해는 어떻죠? 이제 그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그 위메이드만 해도 반의 반토막 정도 났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환경이 어려워요. 이런 환경에서는 배당을 주는 것만 해도 네. 굉장히 이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란 또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 투자분들의 생각이 좀 바뀐 게요. 작년에는 꿈을 많이 봤어요. 네. 돈 못 벌어도 돼. 맞아. 야 이거 앞으로 메타버스 엄청 잘 될 거야. 이건데 올해 완전히 바뀌었어요. 맞아, 메타버스는 뭐하냐? 돈 벌어야지. 맞아. 네,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이 좀 어중간하게 돈 못 버는 기업보다는 맞아. 야 배당 그게 얼만데? 그래서 5%. 요즘에 신문 보면 뉴스에서도 스타트업들이 기업 네. 가치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. 맞아요. 돈 버냐? 지금 다 비용 네, 아니냐? 맞아요.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이 힘든 게 예전처럼 저금리로 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. 투자는 해야 되는데 네. 근데 이 기업들이 또 상장하는 목적이 투자 때문에 상장하는 거잖아요. 그쵸. 이제 자금 조달. 근데 거래소도 되게 깐깐해졌어요.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마켓컬리의 그 김슬아 대표가 되게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. 왜냐하면 작년에 상장했으면 밸류 높게 받고요.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아마 엑시트 할 수도 있었는데 맞아. 작년에 이제 상장을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올해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분위기 안 좋다는 기사 뜨더라고요. 네, 상장도 쉽지는 않고요. 아니 적자가 2천억이에요. 근데 4조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. 근데 4조 받을 수 있을까요? 지금 이 분위기. 그러니까. 누가 4조에 사줄지 모르겠지만 네네. 쉽지 않고 요즘에 그 SK 스퀘어 자회사들도 공모주 청약, 그러니까 공모주 시장에 나왔다가 네. 다 상장 철회해 버렸어요.
못 받아요, 밸류를. 그러니까 지금 IPO도 침체돼 있고, 네. 그러니까 결국 이 IPO 시장이 이렇게 죽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꿈보다 현실을 보고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배당은 현실이잖아요. 음. 그래서 저는 배당주 이게 6%가 적은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좀 필요하다. 아, 이사님 믿고 비행기 금융주식 10주 사겠습니다. 10주면 네. 7만 원. 네. 제 인생에 아무런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. 네.